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죠. 이제 우리 보험법의 법원한데 법원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요. 법이 흘러 들어온 근원. 자, 보험법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시험과는 그렇게 관계는 없는데 요 형식적 법원의 법원이 우리 보험법 4편, 보험 4편 상법 4편이죠. 상법 4편 보험편하고 보험업법이 있어요. 보험업. 공법적 규정이죠. 이것은 공법적 규정인데 보험업법. 이쪽 파트를 두 개 해가지고 우리는 보험법 법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출문제가 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 교재 그 보험 강의 노트 네 번째 보게 되면요. 문제 4번에 형식적 의미의 보험법에 해당되는 거. 이게 법전이로 되어 있는 게 글자로 되어 있는 법전이 형식적 보험이고 실질적이란 것은 글자로 돼 있건 안 돼 있건 글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험편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보험 규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쪽에 민법에도 뭐 보험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보험법 파트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면 다 끌어모아서 보험법의 법원으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 입장에서의 보험법 법원이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것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법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4번에 나온 상법 제4편 보험업법 중 보험업자에 관한 규정도 상법 제4편, 이게 보험계약법이죠. 그리고 보험업법 중에서 보험업자에 관한 규정이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법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인터넷 강의는요, 일반 오프라인 강의하고 좀 다르니까 인터넷 강의는, 강의 횟수가 뭐 20회 이상 넘어가잖아요. 과목당. 그러면 시간당 한 50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시간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적은 횟수가 아니죠. 뭐 인터넷 강의 장점하기는 본거 떠볼 수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 떠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볼 정도의 그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을 하실 때 이해 중심의 시청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자료를 올려드린다 했죠. 자, 이해만 제대로 되시면은 나머지는 이 자료로 다 커버가 됩니다. 이 자료가 A4지 한 5 내지 6페이지짜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6페이지짜리로. 그래서 이거 일단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 그러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게 이해돼. 이 정도로 편하게 흘러 가시고 나중에 자료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 엑기스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 집중력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험법의 법원 중에서 첫 번째가 보통보험약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험계약을 하게 되죠. 보험계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법 원의로 삼는 것이 상법 보험편 중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고 보통보험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하나를 계약을 해도 보험증권에 증권 한 장을 갖다 주면서 책자를 하나 주잖아요. 그게 보면 1조, 2조, 3조 쭉 나와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다 읽어보지도 않지만은 그 보통보험약관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부동문자로 돼 있어요. 부동문자. 부동문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인쇄된 내용을 함부로 고칠 수 없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그쪽 회사에서 보험약관을 갖고 오면은 제일 보험 설계사가 뭐라 해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죠. 이게 바로 고칠 수 없는 문자,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약관으로 삼아서 이걸 갖다가 계약에 편입한다 그러죠. 계약 편입. 계약 안위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에 편입한다는 것을 내가 동의했다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이 계약을 편입했다고 사인하게 되면 읽어본 걸로 봐버리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험 설계사한테 그 내용을 다 설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있으면 하루나 이틀 뒤에 본사에서 전화가 한 통 오죠. 여직원이 전화 와가지고 자 보험 계약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게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갖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5, 6분 동안 계속 주저리 물어보잖아요. 그때 보험 설계사가 뭘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 yes 하라고 이거 부탁을 받죠.
그래서 안 들었으면서도 들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증거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보통보험 약관을 당신이 편입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게 증거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상사계약도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계약, 보험계약을 맺는 것도 보험자하고 계약자 간의 1:1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고 청약과 승낙이 이꼬르 되는 거죠. 자, 난 당신한테 보험계약을 하겠어. 그 보험계약 내용은 이래 돼요. 당신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했다는 내용을 함으로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성립돼야지만 효력이 나오는 거니까 이때 그 계약 내용을 회사가 다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은 보통보험 약관이 되는 거예요. 이 약관 내용대로 모든 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통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다수 계약을 위해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하고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단체 가입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약관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도 너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약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이고 정형적이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약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그 계약서를 들이민 게 아니고 다른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보험약관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험계약만은 불충분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읽어보다 보면 어때요? 나한테 특별한 어떤 특정 약관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험약관을 다 기재를 하면서 나중에 특별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라든가 보험 시기라든가 발생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보험 부분에 약관만 편입하는 게 아니라 약관 외에 다른 부분도 편입시킬 수 있다. 편입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내가 약관 말고도 또 약관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약관 내용이 있는 것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그건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특별보험약관 또는 부가약관이라고 해갖고 별다른 보통 약관 외의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관이 이제 구속력이란 말에 우리가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력이라고 그러죠. 구속력이란 말이 뭐예요? 이 약관은 보험자도 구속하고 계약자도 구속한다는 얘기죠. 즉 이 약관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보통보험력의 계약 당사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뭘까? 여기 학설이 있는데 의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설. 규범설이 있고 의사설이 있어요. 그 규범설, 의사설 갖다가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지만은 여하튼 규범설과 의사설이 대표적인 학설인데 자, 이 의사설을 판례에서는 따릅니다.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판례를 보게 되면요. 보통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법 규범이라서 계약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 보통보험 약관을 우리 계약으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합의.